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있죠. 당 안팎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칼럼이 나오고, 또 그동안 좀 관계가 돈독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어제 결자 해지를 이야기하면서 면전에서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퇴를 하면 어떤 대안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상태로 그냥 있어도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3의 선택지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3의 선택지라는 것은 결국은 통합선대위를 빨리 출범을 시키고, 그 장동혁 대표는 총괄 사령탑으로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두고 총괄 사령탑으로서 중앙당에서 원격 지원 사격을 하는 그 이재명의 공수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이것의 허점, 또 한미관계, 본인이 미국을 다녀왔으니까 한미관계에 대한 아주 불안한 안보 환경,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신을 하는 그런 빨리 어쨌든 선대위를 조기에 띄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실적인 선택지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어제 그런 이 사태와 관련한 논쟁들이 있고 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장동혁 대표가 주재를 했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저는 큰 틀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선거 40일 남았고, 지방선거에서 아주 크게 지면은 장동혁 대표에겐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상 물러나야 되고 재기할 기회도 상당히 희박해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를 오늘 띄웠다고 보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주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승부수 세 개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친한계 반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진압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기강을 먼저 다잡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무슨 말만 해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비당권파에서 조롱하고 야유하는 이 상황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일단 기강이 잡혀야지 뭐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곧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또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두 번째의 승부수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승부수는 앞으로 전선을 그 안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재명 정권, 지금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그 죄를 털어내기 위한 국정조사, 그것의 허점, 이재명이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그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 하나하고, 한미 동맹 문제입니다. 오늘도 시끄럽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데 대해서 이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는 메시지를 발신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메시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첫 번째는 기강 확립이고, 하나는 선대위 체제 곧 전환, 하나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대여 투쟁에 매진하겠다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이야기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했고, 특히 지금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지금 공천을 받은 후보자라고 한다면은 즉시 후보를 교체할 것이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즉시 교체할 것이다. 공천을 받았더라도 바로 교체하겠다. 해당 행위라고 판단이 되면은 워낙 지금 선거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해야 된다. 제대로 싸워야 할 때다. 그래서 대여 투쟁에 매진을 해야 된다. 안에서 더 이상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지방선거가 이제 4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싸워야 할 시간이다. 또 이 시도당별로 지역선대위를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다. 지금 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뭐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대로 이렇게 독자 선대위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거는 원래 해왔던 겁니다. 독자 선대위라는 표현을 그렇게 써서 그렇지 이 각 권역별로 선대위는 그동안 꾸려졌죠. 그래서 그것을 좀 서둘라고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대위 이제 바로 띄운다는 이야기죠.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그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된 지역은 시도당과 광역단체장 후보가 협의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조치를 했다. 어제 이미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지역선대위 만들어라. 그리고 이번 조치는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번 있어왔던 조치다. 뭐 별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제 시기를 좀 빨리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천 마무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선대위도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합선대위 형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공천 마무리 상황 지켜보면서 이제 마무리가 미처 안 되더라도 몇 군데 남더라도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게 현실적이다는 말씀도 들으셨죠. 일단 그쪽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해당 행위를 한 후보자는 즉시 교체하겠다. 이 부분은 친한계의 반란 그리고 그 친한계 반란에 부안해동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진압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뭐 진종호 그 지금 한동훈 부산 가가지고 뭐 같이 상주를 하면서 돕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뭐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죠. 배현진은 거의 뭐 스토커처럼 장동혁 대표를 매일매일 공격을 하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박종훈 의원은 뭐 어제 장동혁 사퇴하기에 딱 좋은 계절 이런 식으로 또 조롱을 하고 야유를 보내는 이 행위들을 그냥 그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후보자라면은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직접 김진태 강원지사를 겨냥한 거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보기도 하지만 일종의 경고를 날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현장에 어제 간 장동혁 대표에게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결자 해지하라. 그래서 결자 해지 이야기가 오늘 또 아침에 오전에 하도가 됐죠. 뭐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것은 사퇴를 뜻한다. 사퇴하라는 요구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언행을 묵과하지 않겠다. 만약에 후보자라면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죠. 후보직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일단은 경고를 날렸고 어제 제가 전에 들었다시피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면은 이 부산 북갑에 공천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경고를 날린 겁니다. 뭐 서병수 그 북갑 당협위원장, 중진인 김도업, 주호영, 한기호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그 무공천하거나 무슨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곽규택은 이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거기다가 수석 대변인인데 곽규택이 이 한동훈이 복당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일부가 장동혁 체제가 곧 무너질 거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마치 한동훈에게 줄을 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중진을 비롯해서 그리고 김대식은 장동혁 대표의 특보 단장이죠. 그리고 미국까지 같이 다녀왔는데 어제 갑자기 JTBC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무슨 뭐 한동훈이 우리 보수의 뭐 소중한 인재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동훈 단일화가 필요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해당 행위로 간주를 하면은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직도 박탈을 할 수 있는. 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가 하면은 지금 워낙 그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친한계를 비롯해서 또 친한계에 줄을 서려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 참패할 거라고 미리 예단을 하고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은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한동훈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지금 한동훈에게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해당 행위를 한 후보자라도 즉시 교체를 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그 전에 드린 내용이 있죠. 한국일보 보도된 거. 한국일보 보도에서 무슨 뭐 부울경 단체장들, 뭐 부산의 박형준, 울산의 그 김두겸, 그다음에 경남의 그 박완수 이런 후보자들이 이 무공천, 그 한동훈이 출마하는 지역의 무공천을 이야기하고 뭐 독자 선대위, 독자 선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어떤 뭐 나중에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해당 그 세 단체장은 전부 다 그 부인을 했지만은 가령 그런 식으로 해당 행위를 하면은 공천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대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빠르게 착수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전선은 내부에서 이렇게 총질하지 말고 외부로 돌려야 된다. 또 세 번째죠. 첫 번째 송부시는 친한계 반란 완전 진압, 두 번째는 선대위 체제 조속 구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장을 내부에서 하지 말고 이재명 정권의 실정 그리고 재없애기를 위한 무리한 국정조사 이쪽으로 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겠다고 선도적으로 이재명 정권을 맹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공소 취소용 셀프 특검을 하려고 하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조작 기소 특검은 조작 기소 몰이 특검을 지금 만들려고 하죠.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해서 그것은 피고인 이재명의 사건을 피고인 이재명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래서 그 특검이 조작 기소 몰이 특검이 이재명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한 건데 그 특검을 이재명이 임명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그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나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국정조사는 장동혁 대표가 제가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 위원장, 민주당 의원들의 맹활약으로 이재명 대북 송금,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또 비유를 했습니다. 보수의 새엄마 그 서영교 특위위원장이죠. 막 방용철 전 장방울 그룹 회장을 막 몰아붙여가지고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방용철 전 장방울 그룹 회장이 원래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진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서영교가 막 몰아치니까 그러면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공작원 리오남에게 필리핀 마닐라에서 70만 달러를 주는 것을 목격한 그 장면을 상세히 진술을 해서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의 이 공소가 조작된 것이 아니고 기소가 조작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은 재판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은 혹대려다 혹을 붙인 격이 됐다. 교도관들은 녹취까지 들어가면서 연어 술 파티가 헛소리라고 확인을 해줬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법 체계가 무너뜨리는 데 대해서 OECD까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기에 경고장을 보냈다. 그래서 국민의 심판으로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고 곧 민주당 의원총회도 구치소에서 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사퇴 요구가 있다고 해서 사퇴를 하면은 대안이 없는 것이죠. 지금 사퇴하라고 칼럼도 신문 칼럼에서 요구를 하는 쪽이나 김진태 지사나 아니면 특히 친한계 오래전부터 사퇴하라고 해왔던 친한계조차도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친한계가 생각하는 대안은 자기들이 당을 접수하는 것이죠. 한동훈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렇지만 그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명이 된 인물이고 한동훈에 대한 반대 세력이 훨씬 친한계보다 훨씬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친한계가 점령군처럼 다시 들어오면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이 당의 정체성도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대안이 될 수 없고 다른 비당권파가 이야기하는 뭐 김진태 뭐 도지사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 대안으로 친한계를 생각을 하진 않지만은 다른 대안을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장동혁 대표 나가라고 하는 또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그 선거 41일 남았는데 비대위를 구성을 한다고 해서 뭐 비대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비대위를 뭐 졸속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거기서 또 선대위를 또 꾸려야 되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인물도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당장 떠오르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체제를 가지고 최대한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차원에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는 이 기강을 완전히 완벽하게 확립을 하기 위해서 해당 행위를 하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즉시 교체를 하겠다. 이 메시지를 던졌고, 두 번째는 곧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이 의미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선을 이재명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지금부터 나가겠다. 투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죠. 한미관계 훼손되는 거, 우리 안보와 직결 연결된. 오늘도 한미관계가 막 틀어지면서 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옮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쿠팡에 대해서 이 한국이 몰아붙이는데, 쿠팡은 미국 기업이죠. 이런 것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정보통신망법 같은 거 이런 것도 문제를 삼았고, 또 그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걸 위축을 시킨다. 그래서 안보 문제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죠. 한미관계가. 그 문제하고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재명 공소취소용 셀프 특검, 이 부분은 분명한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집권층을 향해서 지금 전선을 이쪽으로 이제 옮겨야 된다. 이 세 가지 성부수를 띄웠다. 이것이 과연 성공을 할지, 그 부분은 이제부터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 또 하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은 정치쇼 시간에 장동혁 체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